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인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아팠던 제 몸을 치료하고 많은 환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얻은 인상 경험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과일식이라는 책을 이번에 쓰게 되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한약 전문 약국인 한약국 특성상 전국의 많은 유명한 병원이나 한방병원을 다니시다가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만성질환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 역시 아팠던 경험이 식생활 습관과 한약을 통해서 바꿨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맞는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한약을 드시는 분 중에 차이가 나는 것을 점점점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생활 습관을 바꿨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을 드셔도 그 이후에 다시는 한약을 안 드실 정도로 몸이 완치되신 분도 있었고요. 3개월에서 6개월을 드셨지만 다시 예전의 식생활 습관으로 돌아가 다시 찾아와서 아팠던 증상이 재발했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바꾸는 방법에 대한 정말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요요 없는 15kg 감량 비결. 네, 저는 현재 177cm이고요. 체중은 63에서 65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 8년 전까지는 78kg에서 80kg까지 쪘었는데요. 이건 역시 저의 식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첫 직장인 은행 생활을 할 때 매일 술을 마시고 야식을 통해서 살이 점점 쪘고요. 그 이후 퇴사를 하고 커피 사업을 하면서 술과 커피를 매일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역시 지금도 돈가스와 짜장면, 튀긴 음식들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점차 체중이 쪘고 만성 두통과 허리 근육통, 가장 심각한 것은 심장 통증을 겪었습니다.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고 약을 먹어도 통증은 그대로였고요. 결국에는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받았지만 불안전성 협심증이라는 진단만 받고 동맥경화 예방약을 먹으라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서 섬유근통까지 부작용을 얻었는데요. 이때 이제 한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한약을 먹으면서 식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채소 과일식을 하자 놀랍게도 체중은 감소됐고 약도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7대3의 법칙을 말씀드리는데요. 채소 과일식과 통곡류를 70%를 먹고 30%는 가공식품을 먹는 생활을 하신다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목차를 총 40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읽고 싶은 책 부분부터 읽으셔도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칼로리 계산이 의미 없는 이유. 지금도 많은 다이어터 분들이 칼로리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칼로리는 쉽게 설명드리면 물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즉 인간의 몸에는 적용이 안 되는 에너지를 열량화 시켜서 단순한 수치화 시킨 개념인데요. 벌써 100년 전에 나온 개념이고 많은 그 연구와 실험에 의해서 인간의 몸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로리가 모든 식품에 표기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가공식품을 먹어도 안전하고 먹어야만 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오랜 시간 동안 즉 세뇌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남자는 2000칼로리, 여자는 1500칼로리를 하루에 1일 권장 섭취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교로 다이어트 콜라는 0칼로리입니다. 즉 열량이 하나도 없고 설탕조차도 넣지 않아서 제로 칼로리로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시는데요. 몸에 좋다고 먹는 우유는 60칼로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콜라가 우유보다 몸에 좋은 걸까요? 콜라를 우유 대신 먹으면 몸은 건강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요새 재밌는 먹방에 소식자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분들은 하루에 방울토마토 3개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잘 왕성히 하는 것을 본다면 칼로리로 내 몸에 먹는 것을
가둬서는 안 됩니다. 단순 수치 계산으로는 절대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음식을 먹는지로 인식 전환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도움 안 되는 이유. 네, 저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입장에서 물론 한약을 전문하는 한약사지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말하는 게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팔 수가 있고 많은 동료들이 팔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의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과연 그 말 그대로 건강에 기능을 주는 식품이고 이것이 몸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은 안 되더라도 부작용이 없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홈쇼핑에서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파는데요. 순식간에 지나가긴 하지만 하단에 보면 위 설명은 영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제품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나갑니다. 그 말은 이 제품에 대한 기능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심지어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내 비싼 돈을 주고 몸에 부작용이 쌓이는 것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루에 30분 햇빛을 쐬면 충분히 생성되는 것이 비타민 D인데요. 이 비타민 D는 모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폭발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는 아기들이 먹는 모유에조차도 비타민 D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햇빛을 통해서 몸에서 생성하고 합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마치 햇빛을 쐬면 피부암이 걸리니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쐬지 말고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처럼 모든 건강 프로그램에서 의사나 약사들이 하는 말 끝에는 유산균을 먹어라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콜레스테롤이라든요. 오메가3, 루테인 이러한 것들은 모두 채소 과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것은 채소 과일로 섭취가 부족하다라는 논리를 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통곡물을 같이 먹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는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건강기능식품부터 끊게 하는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2주 만에 두통이나 설사나 심지어 비염이나 아토피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드시고 계신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반드시 한 달은 끊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커피의 위험성. 네, 저도 커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커피를 정말 좋아하고 커피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커피 향을 맡으면은 그 맛과 그때 뭐랄까요? 정말 쾌감이죠. 그러한 것들이 저절로 생각나면서 막 뇌에서 도파민과 행복한 호르몬들이 막 솟아나는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커피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중독성의 핵심은 바로 카페인인데요. 카페인은 이미 마약성 물질로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하루에 한 잔까지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커피는 몸에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술도 더 이상은 한 잔도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게 밝혀졌듯이 커피 역시 몸에 많은 부작용을 갖고 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리고 현재의 자본주의와 상업주의 논리로 이러한 정보들은 많이 소개되지 않고 대려 항산화 물질이다, 이뇨작용을 통해 대변 활동을 좋게 만든다, 이러한 것들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물 대신 커피를 생활화하게 먹게 만듦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카페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콩을 태워서 시커멓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고기를 태워 먹었을 때 나오는 벤조피렌처럼 커피도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압착을 하고, 즉 로스팅한 콩을 글라인더를 통해서 갈고 그거를 다시 한번 압착할 때 나오는 그 동물성의 기름에 버금가는 식물성 기름이 우리의 몸을, 혈관들을 막히게 해서 심장병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심장병을 갖고 오게 하는 결과도 갖고 옵니다.
즉 커피를 드셨을 때 잠이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부터가 이미 커피가 몸에 들어왔을 때 인체에 많은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일상생활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커피의 유해성보다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라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커피를 드시는데요. 이 커피부터 끊는 식생활 습관을 가져주시면 몸의 변화는 반드시 온다고 장담드립니다. 독자분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쌓이는 독소보다 배출하는 독소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은 자연 치유 능력,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림프 시스템입니다. 제 책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림프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리면 독소 배출이 안 되어 최종적으로는 암과 심장마비에 이르게 됩니다. 독소를 쌓이게 하는 것은 가공식품, 즉 당질입니다. 설탕 덩어리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각종 화학 첨가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각종 화학 첨가제는 700만 년이라는 진화 과정을 통해서 현재 가장 많은 번식에 성공한 호모사피엔스가 접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들입니다. 당연히 감과 콩팥은 해독하기가 어렵고요. 독소 배출이 안 되어 지방으로 염증이 되어 비만이 되는 겁니다. 독소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채소 과일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채소 과일에는 모든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피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통해서 산화질소를 발생시키고 혈관을 깨끗이 해주어 림프 시스템을 제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은 영양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제 책을 통해서 더 이상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을 통해서 마음까지 괴로움이 없는 편안한 상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행복한 삶, 건강한 삶,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인 기운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재밌고 쉽게 썼습니다. 앞장을 보시더라도 어떤 장을 보시더라도 그 장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번 읽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명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7대 3의 법칙 채소과일식 저자 조승우 출판사 바이북스